논문 응급실 오늘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누군가의 스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승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논주모 연구소에서 이제 논문 뭐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또 여지없이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아침부터 카톡 주신 분도 있고, 연락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기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꽃도 보내주시고. 좀 감동입니다. 아침부터 그냥 막 계속 감동의 물결이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복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쟨 뭐라고 진짜 이런 거에 약간 감동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여기 논준뭐 대학원이라고 사실 이게 뭐 허가받은 대학원도 아닌데 그냥 우리 커뮤니티 성격으로 그냥 유튜브 멤버십을 그냥 논준뭐 대학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진짜 대학원처럼 생각을 하시고 연락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닌데 그냥 앞에 들어가는 말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도록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기획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논준모 대학원을 명실공히 대학원 같은 느낌을 살릴 수가 있을까? 뭔가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야겠다. 오프라인 특강을 할까? 아니면 학과별로 모일까? 아니면은 어떤 분석 기법별로 모일까? 지역별로 모일까? 뭔가 이제 모임을 좀 가지고 뭐 꼭 공부를 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 오리엔테이션 뭐 무슨 그 멤버십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멤버십 트레이닝 같은 MT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모임을 가지고 만나서 차도 한잔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본인의 어려운 애환도 토로하면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논문도 쓰는 요령도 좀 알게 모르게 얻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안에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기법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끼리 정보도 교류하고 이게 나중에 커지면 제가 이제 기존에 논준모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받으셨던 현직 교수가 되신 분들, 뭐 저하고 교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강의 자리가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좀 안내를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뭐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뭐 비슷한 분들끼리 뭐 공동 기획을 한다든지 뭐 논문도 공동 저자 서로 힘을 좀 보태가면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뭐 그런 뭔가 만나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모임의 기획을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학원하고 현재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대학교 대학원하고 또 조인을 해서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가지고 오늘 감동의 물결을 제가 한번 겪고 나서 이걸 빨리 좀 실현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것 뿐이죠. 어쨌든 이런 기획을 통해서 멤버십으로 가입하신 논주모 대학원생 여러분들 이 진짜 이거 말이 대학원이지 이거 모이지도 않고 그냥 맨날 그냥 멤버십 강좌만 보고 공부만 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즐겁게 논문 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논준모 대학원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입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제가 뭐냐?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으라차차 페이지 늘리기. 이 사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페이지 늘리면 뭐 늘리는 거고 줄이면 줄이는 거지. 으라차차까지. 약간 제가 조롱 섞인 말로 그렇게 적은 겁니다. 사실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논문을 많이 쓰신 분들, 연구 많이 하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페이지가 뭐가 중요하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 그 자체가 페이지와는 상관없이 연구 그 자체가 페이지가 많이 요구되는 연구면은 페이지가 많이 요구되는 거고, 그 연구 자체가 페이지가 많이 요구되지 않으면 페이지가 적은 거고, 그 연구에 달려 있는 거지. 이런 말씀 하시는 그 지도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분들 계시잖아요. 뭐 우리는 150페이지 이상 돼야 된다, 뭐 200페이지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아예 이 페이지를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도 정말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데 가끔 이 페이지를 논문의 어떤 이 통과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가끔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런 교수님들은 좀 안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대학원생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의뢰 입장이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런 기준을 딱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와 하면은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여러분의 연구는 그대로 살리면서 교수님의 기준인 페이지만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페이지 늘린다고 여러분의 연구 그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구 자체는 훼손하지 않은 채 페이지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논문을 많이 지도를 하고 컨설팅하고 쓰고 하다 보면 요런 요령도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별 희한한 요령이 다 생겨 하여튼. 그래서 그런 요령들은 제가 이 논문 응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도 좀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한 게, 제가 무슨 교수도 아니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도 스승의 날에 또 막 이렇게 꽃다발도 갖다 주시고 막 케이크도 전해주시고 하니까 내가 무슨 교육에 대한 압박감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카데믹한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학술적인 양심의 문제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목적은 그건 아니거든. 아카데믹한 건 여러분 학교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생요령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얍삽한 요령, 뭐 요런 것들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논문을 쓰면서 좀 얍삽한 요령, 여러분 솔직히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욕구가 저는 더 큽니다, 솔직히. 아카데믹한 거는 저는 약간 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데, 이것도 이 잘못해가지고 이 얍삽한 요령들만 위주로 해서 콘텐츠를 쫙 꾸리면 얼마나 욕을 들어먹겠냐 이거예요. 이 아카데믹 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무슨 뭐 사입이다, 뭐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내용도 좀 다루고, 그리고 얍삽한 요령도 좀 다루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얍삽한 요령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잘못 다뤘다가 또 교수님들한테 욕 바가지를 그냥 얻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논문 응급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급할 때, 정말 힘들 때 요런 요령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뭐 이런 정말 논문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은 사람들만 요런 요령 한번 써보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얼마나 힘들면 논문 쓰다가 쓰러지고 이런, 진짜 건강이 중요하지 논문이 중요합니까? 딱 그런 사람들만 이제 이런 얍삽한 요령을 좀 보시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논문 응급실을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연구는 훼손하지 않고 딱 페이지만 늘리는 거예요. 페이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걸 이제 좀 다각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의 아주 기본적인 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장구가 왜 나와? 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1장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5장은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장이 뭐 주로 보면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장이 주로 연구 방법론에 해당이 됩니다. 실적 연구도 이제 3장이 연구 방법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2장이 이제 이론적 배경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 4장이 뭐 양적이든 질적이든 어떤 분석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많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질적 연구에서 질적 사례 연구하고 그냥 사례 연구하고 좀 달라요. 그냥 문헌고찰 사례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학문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구조가 해당이 안 되는 학문도 있습니다. 뭐 철학이라든지 뭐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구조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이런 5장 구조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장 구조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학문이 저런 구조를 가진다.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를 제가 또 설명을 일반화시켜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5장 구조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쓰시다가 나는 이 구조가 아닌데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응용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논문에 한번 적용시키는 그런 역량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5개의 장 중에서 이제 어떻게 페이지를 늘릴 수 있을까? 내 연구 내용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게 5장 구조인데 얘를 그냥 6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요 사이에 주로 2장, 3장 사이에 많이 들어가죠. 3장을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장이 되고 얘가 5장이 되고 결론이 6장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냐면 나중에 빼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 주로 보면 현황만 여기 다 집어넣습니다. 현황. 또는 사례. 사례만 빼가지고 그냥 뭐 국내 사례, 해외 사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관련 이론들 있잖아요. 이론들만 모아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해서 3장을 통째로 이런 내용들로만 채워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 40페이지 정도 나왔다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3, 40페이지가 늘어나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여차해가지고 이 3장 내가 집어넣었던 거를 뺀다. 그러면 다시 방법론이 3장이 되고 분석이 4장이 되고 결론이 5장 되면 이 내용은 내 원래 연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듈 같이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을 5장에서 6장으로 만들고 뭐 6장에서 7장으로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늘리는 거지.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를 좀 응용해 볼까요? 응용.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5장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5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얘를 만약에 어떤 동기에 의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요 사이에다가 3장 현황을 하나 딱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얘를 한 20페이지 정도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4장으로 하고 5장으로 하고 6장으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20페이지 정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가져갔더니 안 된대. 더 가지고 와야 된대. 페이지 더 늘려야 된대.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는 거야. 사례를 집어넣습니다. 4장 해가지고 사례, 국내 사례, 해외 사례 해가지고 또 집어넣어요. 이걸 또 한 20페이지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방법론을 5장, 분석을 6장, 결론을 7장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7장으로 가져갔더니 7장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방법론하고 분석 과정을 합쳐버려서 얘를 5장, 결론을 6장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 여러분은 이게 되게 복잡해 느끼시겠지만 3장, 4장은 지금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는 사실 빼도 이 논문의 흐름, 내 연구의 취지하고는 전혀 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경우도 요거는 이제 아주 단순한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머리를 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고 이게 뭐죠? 어이구 이거 뭐야? 이상한 게 막 예, 요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1장, 3장, 4장, 4장, 5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 구조 그대로 해가지고 페이지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먼저 1장 서론에서는 어떻게 늘리느냐? 1장 서론에서는 제가 요 앞전에 설명드린 강좌들을 보시면 서론을 문단 구조로 그 흐름을 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문단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몇 개의 문단으로 서론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 문단을 어떻게 쓴다고 두 가지식으로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 문단의 주제에 해당되는 문장을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이 이 문단의 주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들은 전부 다 내용이 역할이 뭐냐면 뭐 보완한다든가 뭐 보충한다든가 또는 이제 근거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론을 만약에 내가 5페이지로 썼는데 9페이지로 늘려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보완 보충 근거 내용들을 자료를 조금 더 수집해 가지고 이 문단 길이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문단 구조에는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이지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단의 보완 보충 근거가 되는 문장들을 가지고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여러분들이 인용문들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2장 안에 절 있잖아요. 절. 2장 안에 뭐 1, 2, 3, 4, 5 절이 있으면 6절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황하고 사례 같은 거를 2장에다가 투하를 하는 거지. 그래서 2장에 페이지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3장하고 4장은 솔직히 늘리는 게 한정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5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리시려면 일단 1장은 이렇게 문단의 길이를 좀 조정해서 늘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2장에서 늘릴 수가 있겠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구에 훼손은 하지 마시고 페이지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경험상 이런 방법들이 가장 편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통과가 돼서 마음에 안 들면 뭐 넣었던 부분 내가 어떤 부분 내가 추가한 거 뻔히 아니까 그 부분 싹 빼고 그냥 막 쫙 프린트를 하든가 뭐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뭐 내 연구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내용까지 훼손해 가면서 페이지를 늘릴 수는 없다. 내 연구는 내가 지켜야 된다. 연구를 훼손하지 않고 페이지만 늘리는 방법. 자, 요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하시면 뭐 너무 머릿속에 복잡해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논문 응급실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논주모대학원 멤버십 가입 많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정말 좋은 강의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갔고 자, 이 논주모대학원의 멤버십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논문 쓸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또 논문 응급실을 통해서 또 응급처치할 수 있는 뭐 그런 얍삽한 요령들도 여러분들이 섭렵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시면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